여러분은 생방송 라디오 매거진 오늘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이어서 금요 초대석 오늘은요. 정태관 이난영 김시스터즈 박물관장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스튜디오에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새해 또 뵙네요. 그러니까요. 제가 금요 초대석 진행한 이래로 가장 자주 뵙는 분이 우리 정태관 관장님이 아닐까. 무슨 말씀을요? 네, 아니 올해 들어서는 또 처음 모셨잖아요. 네. 어떻게 지내셨어요? 제일 제가 1년 중에 한가한 시즌인가요? 때입니다. 네. 오, 왜요? 왜냐하면 이제 가을에는 많은 행사가 있어서 바쁘고, 그렇죠. 이제 서서히 이제 봄에는 그걸 준비하고, 아, 그래서 요맘때가 가장 저한테는 여유가 있는. 여유 있는 시간이에요. 그러면 모처럼 여유 그래서 있는 낮잠도 시간에 한 번씩 자야 되잖아요. 옛날에 못 잤는데. 여유 있는 시간에 저희 네. 방송에 또 나와주셔서 감사하네요. 아유, 네. 제가 감사합니다. 네. 네, 사실 지난번에 마지막으로 나와주셨을 때가 12월이었거든요. 아, 그래요? 네, 네. 그때 나오셨을 때 아무래도 또 시국이 시국인지라 네. 12.3 비상계엄 관련 이야기를 나눴거든요. 네. 그로부터 약 두세 달이 지났습니다만 여전히 나라가 뭐 시끌시끌합니다. 네. 현재의 전국 관장님께서는 좀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저는 이제 그 대체적으로 언론이라든가 또 저희들의 일반적으로 만났을 때 그 뭐 지금 난세잖아요. 그래서 많은 이야기를 나누는데 저는 그동안 꾸준히 이야기했던 게 있어요. 그 사회학에 대한 중요성을 굉장히 저는 강조해요. 네. 그래서 우리나라 그동안 이제 이념 갈등 또는 지역 갈등 또 남북 관계 이것들을 대부분 이런 것들을 정치인들의 특실에 의해서 많이 우리 국민들을 이용했잖아요, 사실은. 그래서 많은 이렇게 분파가 일어나고 갈등이 일어났는데 저는 이제 봤을 때는 그 우리나라에 진정한 보수가 있는가라고 저는 질문을 합니다. 네. 근데 저는 그걸 기득권세력으로 저는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네. 그동안 뭐 요즘 뭐 이재명 대표가 뭐 진보니 또는 보수는 이야기는 많이 논쟁이 또 벌어지고 있는데 저는 그동안 이 기득권 세력들이 득세했다고 저는 보는 것이고 또 하나는 가장 중요한 게 요즘 뭐 헌법재판소라든가 많은 그 증인 채택 나오고 있잖아요. 네. 대통령부터 시작해서 가만 보면 우리 학생들한테 너무 부끄럽다 이런 것들을 많이 보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은 뭐냐면 곧 상식이 벗어난 거예요. 일반 상식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완전히 무너지고 있지 않느냐 우리 지도자들 중에서. 그래서 즉 말해서 사회가 뒤틀림 현상이 심각하다. 네. 저는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그리고 그동안 방금 말씀드린 이념관계, 지역관계, 진보 보수 개념에 벗어나서 이제는 무슨 현상이 벌어지는 구구주의와 대결하는 이런 현상이 벌어지고 말았어요. 그래서 새로운 이데올리가 현실화돼서 우리나라 앞날이 좀 더 무겁다. 네. 뭐 다음에 소개하겠습니다만 내일도 목포역에서 보수들의 이제 또 이 윤석열 탄핵 반대가 이루어진다고 하고 이게 참 우리나라 앞날이 좀 무겁다. 구구주의자들이 특세하는 이런 현상이 벌어져. 그러고요. 또 하나는 그들은 즉 우리가 왜 지금 이렇게 더 혼란이 오냐면 법과 인권, 평등의 사회적 가치를 무시해버리고요. 극단적 선택에서 결과물을 도출하는 비인류적 행동으로 사회를 파괴하는 습성이 있어요. 이애들은. 그래서 타협이 되지를 않는 거예요. 대화가 안 되는 겁니다. 자기 주장을 할 수 있지만 그런 극단적인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많은 생각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은 곧 뭐라고 저는 판단하냐면요. 저는 여러 차례 인문학이 무너졌고 사회학이 파괴되고 순수예술이 완전히 폐허가 됐어요. 그러니까 인간이 살아가는 가치관들이 인문학이나 사회학이나 문화예술인데 이게 거의 이렇게 좀 무너지고 있어서 오직 네. 치졸한 자본주의, 출세주의로 가다 보니까 이런 지도자들이 평등하게 지금 특세를 하고 있기 때문에 사회적 혼란이 오지 않냐. 저는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네. 예. 그때 나와 주셨을 때 네. 철새는 날아가고 역사는 흐른다라는 세태화를 그리셨다고 얘기해 주셨거든요. 네. 또 퍼포먼스도 하셨다고 얘기해 주셨는데 네. 또 최근에 세태화를 선보이셨다고 들었어요. 네. 이번에 선보이신 세태화는 어떤 작품인지 좀 소개 저는 부탁드릴게요. 지금 벌써 한 6년 차 세태화를 해와고 있어요. 네. 그래서 앞으로 4년 후면 12년이 되면 약 12년이 되면
개인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걸로. 그러니까 아, 그거는 여태까지 발표했던 세태화를. 그게 뭐냐면 12지상 있잖아요. 띠. 네. 자축인묘 해가지고 띠가 있는데 그러면 동물이 나오잖아요. 그걸 모티브로 해서 우리나라에서 가장 이슈화됐던 사건이라든가 좋은 일들 이런 것들을 동물을 모티브로 해가지고 보통 25점 정도씩 매년 그려냅니다. 네. 그래서 그걸 10인이 되면 제가 70살이 되면 개인전을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몇 년 남은 거죠, 그러면? 그러면 제 나이가 발견되는데 괜찮아요. 그래서 한 4, 5년 남았어요. 네. 그래서 이제 전국 순회도 하고 해외 나갈 수 있으면 해외 나가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번에 그리신 세태화는 어떤 건데요? 제가 이제 24년도에는 작년에 청룡회 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영을 모티브로 했는데 가수 김민기 씨가 사망하고 또 그 제1조선인학교 일본 국제 고등학교에서 야구 우승도 했잖아요. 예. 그래서 굉장히 이슈화됐잖아요. 네. 그래서 도쿄에 우리나라 애국가가 울려 퍼지는 그런 감동적인 것들, 그리고 안세영 씨 배드민턴 파동, 또 윤석열 구속, 제주항공 참사 이런 것들을 거의 25점을 그려서 SNS에다 이렇게 했고요. 올해는 무슨 해입니까? 빔띠잖아요. 네. 빔띠에서 제가 제목을 몇 점 벌써 그렸어요. 그래서 연못의 권력의 냄새를 쫓아내뱉는 작은 문파 이묵이라고 해서 제목을 이렇게 진 겁니다. 오, 예. 그래서 요즘 민주당이 좀 갈등이 있잖아요. 이제 그걸 좀 이슈화했고, 그래서 올해는 또 하나는 뱀이 있는데 그 뱀에 5만 원짜리 이 덩치 돈을 입에 물고 있고, 네. 입안에는 또 하나는 윤석열 또 김건희 씨를 집어넣어서 좀 좋은 세상이 오면 좋겠다. 그런 의미로 해서 해학적이고 풍자적으로 그리는데 뭐 세태화라고 합니다. 이것보다. 네. 그러면 지금 현재 화가의 집에 가면 그 그림을 볼 수 있습니까? 네, 다 전시를 할 수는 없고요. 몇 점 정도 그려놓고 관광객들이 오면 저와 대화를 좀 합니다. 네, 화가의 집에 가면은 여러분도 확인해 네.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아까도 간단하게 언급해 주셨는데요. 바로 내일이죠. 네. 목포역 광장에서 극우 세력들의 집회가 열린다는 뉴스 저희 KBS에서도 어제 보도해 드렸습니다. 네, 네.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네. 목포역 광장에서 세이브 코리아와 한 시민단체가 탄핵 네. 반대 집회를 열겠다는 집회 신고를 낸 상태인데 네. 사실 목포역 광장이라고 하면 1980년 광주 항쟁의 사적지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 목포역은 우리 목포의 민주화의 상징적인 공간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에서 5.18부터 시작해서 그 전부터서 지금도 집회가 계속 이루어지고 있고요. 오늘 또 제가 11시에 그 구구 세력의 목포역 광장 집회 목포 시민의 이름으로 불허한다는 규탄 기자회견을 참여를 같이 했었어요. 예. 그래서 우리 시민사회단체들이 많이 참여를 하셔서 기자회견을 했는데 아마 오늘 언론에 좀 많이 나올 것 같기도 한데, 그리고 의회에서도 얼마 전에 보수단체 탄핵 집회를 취소하라고 나오기도 했고, 그래서 아마 5.18은 그동안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목포 지역의 민주화의 상징적인 공간에서 내란과 외환을 해책한 윤석열을 지지하는 집회가 이루고 이런 것들이 정말 사회가 이렇게 변했을까? 왜 변했을까? 그 전에는 이렇게까지는 안 했었거든요. 사실 5.18 때도 이렇게까지는 이런 현상이 벌어지지 않아서 구구주들이 특수하지는 않았어요. 여태까지 목포역에서 구구주자들이 이렇게까지 하는 적이 없었습니다. 제가 역사적으로 봐도. 그래서 참 답답하다. 그리고 이런 천인공노할 일들이 자주 일어난 것이 좀 우리 후손들한테도 참 부끄러운 기성세대들이 좀 돼야 되지 않는데 참 어떻게 이 나라가 좀 빨리 안정해야 할 것 같습니다. 네. 네. 자, 이번에는 좀 이야기를 네. 바꿔보겠습니다. 네. 최근에 관장님께서 해외 답사를 다녀오셨다고 들었습니다. 네. 어디를 다녀오신 거예요? 그 캄보디아를 다녀왔어요. 오, 딱 예. 10년 만에 2015년도에 캄보디아를 갔다가 이번에 한번 캄보디아요? 네, 갔다 네. 왔는데 제가 이제 CM님을 갔다 왔어요. 10년 전에는 수도에 있는 그 프놈펜에 우리 제자를 개인전 시키면서 관광도 오면서 한 15일 있었고요. 이번에는 이제 좀 이게 좀 더위 좀 먹고 싶어서 워낙 추웠으니까요. 네, 그랬죠. 근데 예. 특별하게 이 캄보디아를 선택한 이유가 있을까요?
뭐 특별한 건 아니고요. 네. 뭐 보통 우리는 겨울이면 좀 더위 있는 나라로 가서 좀 갔다 오고 그러잖아요. 그런 의미로 뭐 갔다 왔고요. 제가 이제 거기에 가면서 그때도 제가 10년 전에 갔는데 앙코르와트라든가 수상가옥 베트남인들이 살고 있는 바다 위에 살고 참 이번에도 수상가옥을 느끼면서 참 안타까운 것들이 어린 학생들이 뭐라고 합니까 그 조그마한 이렇게 물건 그 바다 위에서 1달러 달라고 그 수영하면서 달라고 막 손짓을 하는 거 보면서 네. 굉장히 마음이 아팠어요. 얼굴도 그 캄보디아 국인데 베트남인들이 거기 살고 있어요. 그래서 좀 가슴이 아팠는데 가장 제가 이번에 이제 좀 우리나라가 난세잖아요. 그래서 뭐 1984년도에 킬링필드 영화가 나왔었습니다. 네. 그래서 많이 알려지게 됐어요. 웬만한 사람은 알아요. 근데 이 킬링필드가 그 숙청당했던 장소 거기를 직접 보면서 많은 걸 느끼게 됐어요. 네.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해 주신다면 어떤 네. 영화인지. 네. 그 영화가 아니고 실화이기 때문에 네. 그때 당시에 킬링필드는 죽음의 들판이라는 뜻입니다. 예. 그래서 60년대 70년대 캄보디아를 장악한 크메르주의 지도자 폴 포트가 그때 당시에 지식인과 성직자들을 전부 거의 다 숙청을 했습니다. 심지어 안경 쓴 사람, 네. 때에 따라서 손가락에 이게 우리가 말하는 볼펜 이렇게 하잖아요. 쥐고 있는 있는, 사람들 이거 거의 다 숙청을 했어요. 네. 그래서 약 50만 명에서 한 15만 명에서 인구 4분의 1인 약 200만까지 숙청했다는 추정이 나옵니다. 네. 어마어마한 거죠. 그래서 그때도 제가 느꼈는데 이번에도 그러니까 학부모들이 있잖아요. 자녀들을 학교를 잘 안 보내요. 그러니까 교육을 시키지 않는다. 않는 거예요. 네. 왜냐하면 그 두려움 때문에 왜 지식인을 숙청당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일종의 트라우마가 생긴 거네요. 그러죠. 왜 지식인이 되면 내가 또 어느 날 세상이 바뀌면 결국은 또 내 애가 죽는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런 느낌을 받는 거죠. 그래서 지금 전문가들은 100년이 후퇴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캄보디아가요. 그러죠. 국가가 발전을 하려면 지식인들이 많이 이렇게 그 사회를 이끌어야 되는데 거의 숙청을 해버렸기 때문에 100년이 후퇴했다고 그럽니다. 네. 제가 작년에 10년 전에 가서 보면 초등학교 가면은요 시골에 가봤더니 그 시골 학교를 가봤어요. 초등학교에 가봤더니 그 환경 정리를 하잖아요. 네. 거의 몇십 년 동안 환경 정리는 그대로 쓰레기가 학교에 가득 차 있더라고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이 나라는 발전하려면 참 힘들겠다는 생각을 가졌는데 제가 이번에 가면 또 하나 많이 발전돼 가고 있구나 느꼈어요. 왜냐하면 어떠셨는데요? 프노펜에서 그때 CM리까지 가는데 네. 비포장도로 했어요. 근데 지금 포장이 다 돼 있고 예. CM님 안에 도시에도 거의 포장이 많이 돼서 많이 좀 이렇게 성장을 하고 있구나 하는 걸 눈으로 직접 볼 수 있었어요. 그래서 다행이다. 그랬는데 이번에 이제 그 내란 주동자 그 노상원 수첩에서 수거라는 단어가 나왔잖아요. 네. 그래서 나는 수거라는 단어를 보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수거라는 쓰레기 수거잖아요. 거기에서 이제 500명 주민들, 시민단체, 노조, 종교계 이런 사람들을 전부 총체적으로 수거하겠다고 했잖아요. 이게 우리나라의 한국형 킬드필드 아니고 뭐가겠습니까? 사실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서 만약 이번에 내란이 성공했다면 이 참혹한 현실이 이루어졌지 않느냐. 그래서 이 캄보디아 킬링필드 대학살 사건이 현장에서 또 많은 느낌을 받았었습니다, 사실은. 네. 자, 그리고 또 지난해 연말에 발생했었던 안타까운 사고, 네.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가 있었는데 네. 이 참사와 관련해서 관장님께서 또 추모화를 그리셨어요. 네, 추모를 했었죠. 추모보다도 그 제주 항공 참사 현장의 작품을 그대로 이제 그려서 뭐 SNS에도 올리기도 했는데 제 지인 자녀분들이 딸과 며느리 사이가 또 희생을 당해서 그 제주 아주 무항공에 직접 가서 좀 그 후배와 같이 대화도 나누고 그랬는데 참 마음이 아팠고 네. 우리 지역 근교에서 1993년도 7월달에 아시아나 그 사고가 일어났었잖아요. 추락사가. 네. 그리고 얼마 전에 10년 정도 딱 됐어요. 세월호 참사. 이번에는 또 제주 항공 참사 이렇게 자꾸 대형 사고가 주위에 일어나니까
이게 지금 좀 답답하기도 하고 또 하나는 이 안전 불감증이 아직도 남아 있구나 이런 걸 많이 느끼게 됐습니다. 네. 예. 자, 오늘 금요초대석 스튜디오에서 정태관 박물관장님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잠시 노래 한 곡 듣고 쉬어가도록 하겠습니다.